자, XRF 기능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XRF 기능은 외부 참조라고 해서 말 그대로 외부에서 작성된 도면이라든지 이미지가 될 수도 있고요. 자, 이러한 것들을 내가 작성하고자 하는 파일 내로 들고 와서 참조해가면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작업들을 할 때 사용되고 있는 기능인데요. 1층 가구 배치, 2층 가구 배치, 3층 가구 배치라는 파일을 제가 작성을 해두었죠. 회색깔로 보이는 이 벽체 구조물은 세 파일 모두 동일하고 하늘 색상으로 그린 부분들은 각각의 파일마다 조금씩 다르죠. 자, 이때 우리가 이 회색깔로 보이는 도면은 외부 참조인 XRF 기능을 사용해서 불러온 도면이고요. 하늘 색상 도면은 각각의 파일마다 새로 작성을 한 것입니다. 자, 이 벽체 구조물은 우리가 외부에서 받아서 쓰는 경우도 있을 거고 또는 직접 실측을 해서 작업을 하겠죠. 세 파일마다 자, 이 평면도를 각각 그려주려면 CAD로 작업하는 의미가 없죠.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도면들은 한 도면으로 작성을 해두고 여러 개의 파일로 자, XRF 기능, 즉 외부 참조 도면을 사용해서 불러와서 배치를 하면 작업이 굉장히 빨라지겠죠. 자, 이럴 때 이제 XRF 기능을 이제 사용을 하는 겁니다. XRF 기능으로 도면을 불러오면 자, 이 원본이 있겠죠. 원본 도면을 만약 수정을 한다라고 하면 나머지 XRF 기능으로 불러온 파일 내에도 다 같이 동일하게 수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평면도 원본의 베란다와 다용도실 부분에 공통적으로 이제 패턴을 좀 넣고 싶다. 그래서 이제 패턴을 넣었어요. 자, 패턴을 넣고 스케일도 좀 맞춰주고 네, 각도도 좀 돌려주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패턴을 넣고 적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저장하겠죠. 자, 가구 배치 1층부터 3층 가구 배치 넘어가 보면 자, 기존에 이제 없었던 네, 바닥 패턴 부분들이 추가로 생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흔히 활용될 수 있는 작업 예시를 영상으로 한번 보셨는데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XRF 기능을 토대로 자, 1층, 2층, 3층 한번 불러와 보고 또 XRF 기능의 주요 또 기능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작업 시작하기에 앞서서 하나 주의사항을 알려드리면 하나의 폴더에 공용 도면, 즉 원본이죠. XRF 기능 사용해서 불러 와야 되는 원본 도면, 새로 이제 작업되는 도면들이 있죠. 자, 이러한 것들이 하나의 폴더에 모두 저장되어 있는 것이 나중에 또 경로 찾기가 조금 더 쉬워지고요. 외부에서 도면을 받아서 쓸 때 마찬가지로 작성된 도면과 그리고 XRF가 적용된 또 원본 도면 있겠죠. 그 원본 도면도 같이 받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저는 이제 바탕화면에 XRF라는 파일 이름을 만들어서 이 내부에 공용 도면으로 쓸 평면도 원본 저장을 해 두었고요. 자, 여기에다가 이제 1층 가구, 2층 가구, 3층 가구 배치 작업한 다음에 이제 저장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1층부터 2층, 3층 네, 도면들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쪽에 이제 파일 탭에 보시면 1층 가구, 2층 가구, 3층 가구 배치 파일 탭 보이시죠? 자, 여기서 이제 1층 가구 배치 부분을 클릭해 주시면 되고요. 자, XRF라고 입력하면 명령행에 자동으로 명령 입력이 가능하죠. 자, 이 상태로 엔터 눌러 주시고요. 자, 외부 참조 창이 뜰 때 보시면 이제 파일 참조 아래쪽에 1층 가구 배치라고 보이시죠? 열려 있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것은 현재 작업하고 있는 이 CAD 파일을 말하는 것이고요. 위쪽에 보시면 DWG 부착이라고 보이실 거예요. 자, 이 부분을 클릭해 주시면 돼요. 참조 파일을 선택하라라고 합니다. 자, XRF 폴더 내에 공용 도면 폴더를 더블 클릭한 다음에 네, 이 평면도 원본을 열기 해 주시고요. 자, 외부 참조 부착할 때 몇 가지 물어봅니다. 자, 참조 유형은 부착, 삽입점은 화면상의 지정으로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화면상의 지정 체크해 주시고요. 자, 경로 유형은 주로 상대 경로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상대 경로로 선택한 다음에 확인 눌러 주시고요. 네, 적당한 위치에 클릭해서 불러오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XRF로 불러온 도면의 이제 공통점이 색상이 조금 옅게 표현이 된다. 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죠. 자, 외부 참조 도면을 선택해 보면 자동으로 이 참조 이름이 선택되는 거 보이시죠? 만약 외부 참조 도면을 여러 개 활용이 되어 있다면 자,
자, 여기 참조 이름도 여러 개가 뜨겠죠. 어떤 도면이 어떤 참조 이름을 가졌는지 잘 모를 때도 있겠죠. 그럴 때는 자, 외부 참조 도면을 선택하시면 돼요. 자, 좌측에 보시면 평면도 원본이라는 부분이 이렇게 선택되는 것이 보이시죠?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알아두시면 좋은 게 이 XRF로 불러온 도면은 약간 뒷 배경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흔히 보는 게 이 XRF로 사용되는 도면들의 색상들이 주로 회색깔로 통일을 시켜놓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 작업을 한번 해볼 건데, 자, 평면도 원본 파일은 손상시키지 않고 우리가 새로 작업하고 있는 파일 내에서만 시각적으로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작업을 한번 해볼 텐데요. 자, 위쪽에 이제 도면층 부분을 내려다 보면 자, 가구 아래쪽에 평면도라고 해서 5개의 도면층 보이시죠? 자, 보시면 이제 가구까지는 현재 이 작업하고 있는 파일 내의 도면층이고요. 조금 연 회색으로 보이는 부분들이 있죠. 자, 이 5가지 도면층은 원본에 있던 도면층들이 있죠. 그 원본에 있던 도면층들이 현재 이제 불러와져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인데, 이 글자 색상 차이로 구분하실 수가 있겠죠. 자, 좌측 부분의 도면층 특성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들어가 보면 필터에 이제 트리 구조로 모드라고 되어 있고 아래쪽에 이제 외부 참조라고 되어 있죠. 자, 모드를 클릭하면 기존의 이제 모든 도면층들을 관찰할 수가 있고요. 자, 아래쪽에 보시면 외부 참조 부분 보이시죠? 자, 좌측에 보시면 플러스 버튼 보이시죠? 이 부분 클릭해 보면 외부 참조로 불러온 도면들이 여러 개 있는 경우 여러 개의 외부 참조 이름들을 보여주겠죠. 자, 현재는 XRF로 불러온 도면이 하나이기 때문에 네, 평면도 원본만 뜨겠죠. 평면도 원본에 대한 도면층들의 색상들을 좀 바꿔볼 건데요. 자, 여기서 이제 내가 바꾸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네, 해당 도면층의 색상 부분을 클릭해서 바꿔주시면 되겠죠. 도면상에 보이는 참조 파일의 중심선도 색상이 바뀐 게 확인되시죠. 외부 참조 도면 모두 회색깔로 바꾸고 싶다라고 할 때는 자, 첫 번째 도면층 선택한 다음에 Shift 누르고 마지막 도면층까지 선택해 주시고요. 색상 부분의 아무 부분을 클릭해서 네, 하나 바꿔주시면 돼요. 자, 색상을 8번 색깔 회색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확인. 그러면 동시에 선택된 도면층들의 색상이 바뀌면서 네, 화면상에 보이는 도면도 통일감 있게 같은 색상으로 변경이 되었죠. 자, 이렇게 외부 참조 파일로 불러온 도면들의 색상을 바꿀 때는 원본의 색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현재 작업하고 있는 파일 내의 도면층 특성으로 들어가서 네, 외부 참조에 대한 도면층들 선택한 다음에 색상에서 바꿔주신다 라는 거 간단하죠? 그렇게 어렵지 않죠? 이런 식으로 이제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닫기 하겠습니다. 도면층 특성 관리자를 통해서 색상을 바꾼 다음에 한 가지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도면층 리스트를 내려다보면 이전과 조금 다르게 이전에는 모든 도면층들이 다 리스트에 떴거든요. 자, 그런데 현재는 외부 참조 도면만 리스트에 보이죠. 자, 이 경우는 왜 그러냐면 자, 도면층 특성을 눌러보시면 현재 그 선택되어 있는 필터 부분이 외부 참조에 선택이 되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럴 때는 작업하다가 당황하지 마시고요. 자, 필터 부분을 모두로 바꿔주시면 돼요. 모두로 바꿔주시고 닫기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다시 도면층을 내려다보면 네, 가구 부분과 기존의 모든 도면층들이 육안으로 확인이 되겠죠. 자, 참고 부탁드리고요. 자, ESC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XRF를 활용해서 각 층의 평면도로 작성할 도면을 불러왔다면 자, 이 틀을 기초로 해서 각 층마다 필요한 추가 작업들을 이어나가 주시면 되겠죠. 자, 직접 객체를 작성하거나 또는 소스가 있다면 소스를 활용해서 각 실에 맞게 이런 식으로 이제 추가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작업이 완성되면 컨트롤 S 활용해서 저장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2층 가구 배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층 가구에서는 욕실 구조도 조금 다릅니다. 1층 부분은 욕실의 구조가 욕조 형태였다면 2층에서는 부스 형태로 바뀌고요. 싱크대 부분도 조금 길어졌죠. 자, 이러한 형태로 이제 2층은 가구 배치를 할 거다. 라는 것인데요. 자, 그리고 이 외부 참조 도면 창이 꺼졌을 때는 다시 한 번 더 XREF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명령행에 입력되는 거 확인되시죠? 엔터 한 다음에 DWG 부착 클릭해서 평면도 원본 열기 해주시고요. 그대로 확인 화면상에 찍어 주시면 되겠죠. 클릭
도면층 특성 눌러주시고, 자, 외부 참조 부분에 하위 버튼 누른 다음에 평면도 원본이죠. 클릭한 다음에 첫 번째부터 Shift 마지막 도면층까지 선택해주고, 자, 색상 아무 부분 찍어서 색상을 8번 색상이죠. 회색상으로 바꾼 다음에 닫기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죠. 추가 작업을 이어나가 주시면 되겠죠. 저는 기존에 작성해 놓은 소스로 배치만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2층 부분은 가구 배치를 추가 작업했고요. 자, 저장하겠습니다. 자, 컨트롤 S 하시면 되겠죠. 자, 다시 한 번 더 3층으로 넘어가서 DWG 부착 누른 다음에 평면도 원본 열기 해주시고, 자, 확인, 화면상에 찍어주시면 되겠죠. 자, 마찬가지 도면층 특성, 외부 참조의 평면도 원본을 색상을 모두 바꿔주시면 되겠죠. 닫기 버튼 눌러주시고, 자, 추가적으로 필요한 작업 이어나가 주시면 되겠죠. 자, 3층 부분은 가구 배치가 또 조금 다르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작업을 하겠다라고 작성해주고, 컨트롤 S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XRF로 평면도 원본을 불러와서 각각 1층, 2층, 3층 가구 배치를 다르게 적용을 해 보았는데요. 작업 도중에 XRF 도면을 수정해야 되는 경우도 발생하겠죠. 원본 객체를 선택하면 외부 참조 메뉴가 자동 활성화되고 아래쪽에 참조 열기라고 보이시죠? 이 참조 열기를 클릭하게 되면, 자, 파일 탭에 평면도 원본이 열려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원본 파일을 오픈하면서 원본 파일 작업 화면으로 자동적으로 넘어가게 돼요. 추가적으로 작업할 부분이 있다면, 자, 이 평면도 원본에서 작업하시면 되겠죠. 베란다 부분과 다용도실 부분에, 자, 해치를 좀 적용해 볼 텐데요. 타일 모양으로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각도도 조금 돌려주고, 자, 닫기 적용하고요. 자, 저장하겠습니다. 자, 컨트롤 S. 자, 이렇게 평면도 원본에 추가 작업을 해 보았는데요. 자, 이럴 때는 작업 파일로 넘어갔을 때 어떠한 현상이 생기냐 하면, 아래쪽에 외부 참조 파일이 변경되었습니다 하면서 참조 파일이 변경되어 다시 로드하여야 합니다 라고 안내 문구가 뜨죠. 자, 이럴 때는 아래쪽 다시 로드 평면도 원본을 클릭하게 되면, 자, 원본에서 추가 작업된 부분도 재로드 되면서 확인이 가능하겠죠. 자, 2층 가구 부분도 마찬가지 안내 문구가 뜨고요. 다시 로드 평면도 원본을 클릭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다시 로드가 가능하겠죠. 자, 마찬가지 3층 가구 배치에서도 적용하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이 안내 문구가 뜨지 않는다, 어떤 설정 값으로 인해서 다시 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경우에는, 자, XRF 입력해주고 엔터 하게 되면, 자, 아래쪽에 보시면 평면도 원본의 상태 부분에 다시 로드 하라라고 보이시죠? 자, 이 부분을 선택해서 다시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요. 자, 보시면 모든 참조를 다시 로드라고 되어 있죠. 자, 이 부분을 클릭해주면 다시 로드가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방금 전에 평면도 원본을 수정할 때는, 자, 새 창을 열어서 작업을 했죠. 자, 그런데 작업하다 보면 추가 작업한 부분들을 같이 관찰하면서 XRF로 불러온 도면도 동시에 관찰하면서 또 수정해야 되는 경우도 발생하거든요. 그러면 다시 이 원본 도면에서 바닥 부분, 해치 적용한 부분을 다시 공통적으로 모두 지워보고 싶거든요. 그러면 이제 평면도 원본을 수정해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원본을 선택해주고, 다시 위쪽에 보시면 외부 참조에, 자, 아래쪽에 보시면 내부 참조 편집이라고 있죠. 자, 이전에는 참조 열기를 했고요. 이번에는 내부 참조 편집으로 한번 편집을 해볼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내부 참조 편집을 클릭하게 되면 참조 이름이 뜨죠. 만약 여러 개의 외부 참조 도면을 사용했다면 여러 개의 리스트가 뜨겠죠. 그래서 내가 수정할 도면 이름 확인한 다음에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대로 확인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자, 잠시 보시면 편집에 대해 외부 참조를 체크아웃 할 수 없습니다. 파일 잠금이 도면에 이미 존재합니다 라고 하면서, 자, 확인 눌렀을 때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자, 이런 경우에는 그냥 이 평면도 원본 있죠. 이 파일을 닫아주시면 돼요. 다시 한 번 더 외부 도면 선택해주고 내부 참조 편집 선택한 다음에 평면도 원본을
확인해 주시고요. 자, 확인 눌러 주시면 되겠죠. 자, 보시면 네, 외부 참조 도면이 선택이 되죠. 이런 식으로 이제 수정할 부분을 또 수정해 주시면 되겠죠. 자, 해치 부분을 다시 지워 볼게요. 지워 보고 위쪽 오른쪽 상단에 참조 편집 보이시죠? 변경사항 저장 부분을 클릭해 주세요. 네, 확인 눌러 주시면 되겠죠. 마찬가지 1층부터 2층 도면을 열어보면 아래쪽에 또 안내문구가 뜨죠. 네, 다시 로드해서 수정 부분을 다시 적용해 주시면 되겠죠. 평면도 원본을 다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도면을 선택해주고 참조 열기 해주셔도 되겠죠. 그러면 평면도 원본이 바로 열리겠죠. 삭제된 해치가 확인되시죠. 그리고 또 하나 더, 우리가 이제 작업한 다음에 외부 참조 도면을 사용한 다음에 이 외부 참조 도면이 또 필요 없을 때가 있어요. 자, 그럴 때는 자, XREF 입력하고 XREF 도면 있죠. 필요 없는 도면을 선택하고 오른쪽 마우스 눌러보시면 분리라고 있습니다. 이 분리를 클릭하게 되면 외부 참조 도면이 사라졌죠. 자, 이렇게 필요 없을 때는 네, 분리를 통해서 삭제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XRF 기능 도면 활용해서 도면 작성해보고 또 XRF의 주요 기능들 꼭 알아둬야 되는 내용들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영상이 조금 길어지는 관계로 다음 영상에서 또 이어서 XRF 기능 활용할 때 또 주의사항이라든지 또 알아두면 좋은 내용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이 또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